에어비앤비에서 7월 1일부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하였고 8월 15일에 호스트들에게 이 정책의 세부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전달하였습니다. 이번 정책은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숙소를 운영하는 호스트 및 신규 호스트분들에게 큰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예상됩니다. 또한 이제부터 에어비앤비에 신규 숙소를 등록하려면 영업신고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거에는 이 부분이 느슨하게 적용되어 왔지만 이제는 명확한 규정이 생겼습니다. 영업신고증이 없는 경우 더 이상 숙소 등록이 불가능하고 최후에는 에어비앤비에서 퇴출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공이창입니다. 8월 15일 에어비앤비로부터 모든 호스트들에게 영업신고 의무화에 관한 상세한 안내 내용을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위 내용을 해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 채널이 너무 작아 구독을 안 해놓으면 채널을 찾기가 어려워요. 앞으로 좋은 영상을 만들 테니 영상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7월 1일부터 이슈가 되었던 문제이고 뉴스 및 인플루언서 분들은 블로그에 작성되었던 내용입니다. 이번 내용은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 위해 영상을 제작하였고, 특히 에어비앤비 창업 및 부업을 계획 중이시라면 이번 영상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8월 15일 에어비앤비사로부터 받은 이메일입니다. 호스트 숙소 등록 정책에 관련된 영업신고를 위한 3단계 가이드 문서입니다. 어떤 숙소 등록 정책이 달라졌을까요? 라고 봤더니 이번 정책의 주요 이슈는 숙소가 더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영업신고증 제출 의무화라는 정책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4년 10월부터 대한민국 숙박업 등록체계에 따른 영업신고 정보와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적법한 영업신고를 마친 숙소만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바뀔 예정입니다. 언제부터 달라지나요? 에어비앤비에 처음 등록한 숙소라면 24년 말부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는 경우에만 숙소를 새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하고, 이미 에어비앤비에 등록된 숙소라면 기존 호스트분들이 바뀐 정책에 대한 준비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25년 말까지 관련 자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이 기한까지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지 못할 경우 기존 등록된 호스트분들의 숙소는 에어비앤비 플랫폼에서 삭제될 수밖에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라고 합니다. 즉 24년 10월 이후부터는 신규 숙소에 적용되며 25년 10월 이후 신규 및 기존 숙소에 일괄 적용된다고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나요? 다음 3단계에 따라 숙소를 등록해주세요. 스텝 1. 등록하려는 숙소가 어떤 숙박업인지로부터 확인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사실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한다라고 하면 이 숙박업의 7종류가 합법적인 에어비앤비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7가지 종류를 읽어보시고 해당 숙박업의 종류에 따라 발급 필요 문서를 발급받아서 에어비앤비로 제출을 하면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숙박업 종류를 확인하셨다면 아래의 상세 가이드를 참고하여 필요한 문서를 준비해 주세요. 나 숙박업 종류에 맞는 부분을 클릭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외국인 관광 민박업이기 때문에 이걸 클릭할 것 같습니다.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셨다면 이렇게 등록해 주세요. 이 내용은 추후 업데이트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첫 번째, 이번 조치의 배경은 신뢰는 에어비앤비의 핵심 가치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번 조치는 국내 법령에 따른 플랫폼의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한국 사회의 신뢰를 더욱 강화하는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가 공식적인 답변이지만 정치권의 압박 및 세금 관련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변화라고 생각이 듭니다. 둘째,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되는 건가요? 라는 답변인데요. 이번 조치는 대한민국에 위치한 숙소가 적합한 영업신고와 함께 숙박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조치로 외국인 도시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숙박 영업에 대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영업신고증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쉽게도 위험특례제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문서가 아니기에 위험특례제도를 활용하여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호스트분이라면 25년 10월까지 꼭 대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사업자 등록증은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세무 관련 문서로 이번 요청드린 것과 별개의 문서라고 합니다. 셋째,
신규 숙박 등록 시 영업신고 정보, 영업신고증을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24년 10월부터 대한민국에 위치한 모든 숙소들은 영업신고 정보, 영업신고증 사본을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위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숙소는 플랫폼에 등록이 안된다고 합니다. 넷째, 영업신고 정보, 영업신고증을 모든 숙소별로 제출해야 하나요? 숙소가 여러 개인데 숙소별로 별도의 영업신고증이 필요한가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본 정책은 대한민국에 위치한 모든 숙소에 대하여 적용되며 동일한 영업신고로 여러 개의 숙소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은 각 숙소에 대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여러 개의 숙소에 대한 영업신고 내용이 2개 이상인 경우 해당 숙소에 관련된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즉 외국인 관광 도시인박업 같은 경우 관광사업자 등록증을 각 숙소마다 제출해야 합니다. 다섯째, 이미 필요한 서류가 준비된 기존 호스트의 경우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 사본은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24년 말 에어비앤비 플랫폼의 기능이 업데이트될 예정이며 업데이트 일정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섯째, 기존 호스트가 신규 숙소를 등록하게 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기존 호스트 또한 신규 호스트와 동일하게 신규 등록 시 2024년 10월 이후 영업신고 정보 및 영업신고증을 제출해야 된다고 합니다. 일곱째,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에 대한 답변입니다. 24년 말부터 신규로 등록하는 숙소의 경우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해야지만 에어비앤비 플랫폼에 숙소 등록이 가능하며 기존 숙소의 경우 2025년 말까지 해당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으면 더 이상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 어떤 업종을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루었지만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공식적으로 알려줬으니 이제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에어비앤비에서 공식적으로 받은 메일을 보면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농어촌 민박업, 한옥 체험업, 일반 숙박업, 생활 숙박업, 호스텔업, 관광 호스텔업 7가지 업종은 합법적으로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노후주택 문제로 외국인 관광 도시 민박업 허가가 안 나온 주택을 위험 실증 특례를 활용하여 많은 호스트분들이 에어비앤비를 운영하고 있지만 정말 아쉽게도 이번 에어비앤비 정책에서 요청한 발급 문서에는 위험 특례 제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에어비앤비를 통해 운영은 어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24년 10월 이후부터는 숙소 등록이 불가능하고 25년 10월 이후부터는 숙소가 퇴출된다고 합니다. 예비 창업자라면 이 점을 꼭 스터디하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이번 정책의 긍정적인 측면은 불법 숙박업소 수가 줄어들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소들은 더 큰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불법 숙박업소들이 많이 밀집해 있던 지역에서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이번이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번 정책으로 인해 많은 호스트분들이 단기 임대 시장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로 인해 단기 임대 시장에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치 스터디 카페나 무인 아이스크림 업종처럼 시장 내에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로 인해 합법 매물은 점점 더 찾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매물을 확보하고 창업을 도전하려는 분들은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들고 꼭 이번 정책 변화에 발맞춰 현명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